그러면 이제 따님의 개인적인 활동, 학교에서 한 활동이 궁금한데요. 먼저 동아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고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고 과학 동아리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과학실험 봉사 동아리를 했고요. 네. 이제 어떤 분은 의대 가기 위한 동아리가 따로 있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어떤 동아리 선배가 의대 갔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신입생이 돼서 이제 동아리를 지원할 때 그 동아리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럼 또 그 동아리 활동했던 아이들이 실제 또 의대에도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의대를 진학했다기보다 아이들이 어떤 활동으로 어떤 학업 성취를 또 해냈느냐에 따라서 의대를 진학하는 거지 특별한 어느 동아리가 의대에 많이 진학했다라는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마다 그런 인기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느 과에 많이 간다 뭐 이런 거.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 떨어졌다고 그래도 절대로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고등학교는 그런 창체 말고도 자율 동아리라든지 지편을 통한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진로,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고1 초반에 동아리 시험을 많이 보는데 거기 인기 있는 동아리 시험 보고 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건 특목고나 일반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이제 몇 개 활동을 했는데 정규 동아리 중에서 좀 인기가 없는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에서 오히려 얻은 게 많았거든요. 그 동아리는 인기가 없으니까 뭐 마땅히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고 그랬는데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기수에는 뭐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중엔 그 동아리의 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모임의 리더로서 참 배운 점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쓸 내용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도 꼭 인기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고의 1인 2기는 뭔가요? 전교생이 3학년 1학기까지 예술과 체육 종목에서 각각 하나씩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 주 2회씩 진행이 되는데 진짜 빛의 속도로 광클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기타랑 서양화도 했었고 또 체육 종목에서는 요가랑 필라테스를 했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 이왕이면 1인 2기도 똑같은 종목 골라서 꾸준히 하면 실력도 늘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인기 있는 그 종목들은 금방 과목들은 금방 마감이 되니까 차선으로 고른 게 뭐 2학년 때 서양화 뭐 이런 거 했는데 서양화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고요. 또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아이가 뭐 운동에 특기가 있지 않으니까 움직임이 덜한 걸 고른 건데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 한 끝나기 5분 전쯤에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조용한 음악 틀어줘서 이렇게 늦게 해주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가 그냥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피곤한 상황을 서로 잘 아니까 그냥 잠들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뭐 5분 잤지만 너무 꿀잠 자서 뭐 개운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업은 모든 고등학교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 하고 잠시 그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자고 이러면 아이들이 피곤한 것도 좀 풀리고 오후 시간에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또 좋은 게 하나고에는 수영 인증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시간 제한 없이 또 어떤 정해진 영법 없이 200m를 한 번에 완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졸업 요건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네. 수영하다 말고 이렇게 레일을 중간에 손으로 잡아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입학 전에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봤고 또 그
인증시험 보기 전에는 여름방학에, 2학년 여름방학에 가서 이제 수영장에서 다시 한번 또 실제로 되는지 또 한번 해볼게 연습도 해봤었어요. 네, 인증 이거 못 따면 어떻게 돼요? 통과를 못하면 수료증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통과해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1인 2기 그 종목 중에서 반드시 그 과목 중에서 수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거의 통과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끌린 게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런 게 있던데 정아씨 따님이 또 이 심포지엄에서 영어로 사회를 봤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여름방학의 첫 주에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하나고에 와서 논문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그리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는 소논문 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시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한 거였고요. 그 대회는 이제 소논문도 영어로 작성하고 발표도 토론도 또 소그룹을 진행을 맡는 진행자도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인 친구들과 한 조로 서울을 투어하는 날도 있어서 이제 그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기억에 남고 한다고 했고요. 또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문화교류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영어로 진행을 맡았는데요. 그때 각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각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아이들이 서로 장기자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고에 다니고 싶네요. 게다가 따님이 사회를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회 볼 수 있는 거 누가 아무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원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선발을 한 건데요. 이제 영어 독서 외에는 저희 아이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영어 독서를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요. 책을 많이 읽는데 말은 잘 못했다고 이제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요. 인풋이 자꾸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아웃풋도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아마 실력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고는 영어를 잘하면 정말 학교 생활이 재미있고 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영어 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저희 아이는 영어는 기본 실력이 좀 됐었으니까 다른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이 뭐 3분, 4분 정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만 수업을 해서도 재밌었고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했을 때 뭐 칭찬도 듣고 뭐 그래서 이제 좋았다고 했고 문과 쪽 아이들은 그 대학 전용으로 영문 자소서 쓰는 전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 아이들 자소서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고는 또 과제 연구를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설되고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아씨 따님도 참여했었나요? 네. 그래서 생명과학에 관한 주제로 참여를 했었고요. 뭐 아주 특별한 주제가 아니었고, 이제 오히려 너무 평범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 결과도 예상치를 벗어나서 이제 저희 아이는 그 과제 연구 내용을 자소서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과제 연구를, 똑같은 과제 연구를 했던 친구는 그 과제 연구했던 내용을 자소서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고3 때 국어 시간에 그 자소서에 초안 잡고 그 의미 있는 활동 3가지를 아이들 앞에서 모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과제 연구 내용을 발표했고 선생님에게 굉장히 배우고 느낀 점을 아주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활동에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꼭 좋은 결과 얻는 걸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활동을 하고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의미 있는 활동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점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과제 연구를 너무 높은 수준 거로 하면 학생들이 과연 얘네들이 스스로 한 걸까 입사관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활동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자소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네. 도움이 됐다고 했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뭐 이야기하셨지만 대입 자소서 문항 끝부분을 보면 모두 그 어떤 활동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걸 한번 대학에서도 알고 싶은 거겠죠.